이 뒤에 보이는 이미지가 실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저희가 굳이 왜 일본을 넣었는가라고 하면 이 뒤에 설명드릴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매출과 일본에서의 매출이 거의 절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이미 한 10년에서 15년가량의 사회적인 현상이 앞서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서 쌓인 인사이트가 한국에서 후속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격 근무라고 하는 테마 역시도 일본에서 저희가 좀 습득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생산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고령화, 최저시급 인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실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IT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 이 앞선 4개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서 있는 4개를 어떻게 해결하면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생산성 향상을 시키던지 아니면 생산성을 최소한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뭐 중견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 큰 기업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향후 생존에 대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앞서 이제 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즈라든지 MS의 다양한 협업 툴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집중한 부분은 이 앞에 있는 3개의 키워드 이동 시간, 비용, 체력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동이라는 부분이죠. 저희는 이동이라는 부분을 낭비되는 자원이라고 좀 봤습니다. 보통 서울에서도 실은 강남에서 광화문 미팅 가는데도 기본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시잖아요. 이동에만. 그 시간 동안 다들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주 52시간 타이트한 이 근무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원격 근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격 근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죠.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 중에 영어로 보면 텔레워크 그리고 리모트 워크라고 합니다. 텔레워크는 실은 전통적으로 과거의 전화, 텔레폰 시대에 전화로 주로 의사소통하던 시기에 텔레워크라는 용어로 실은 원격 근무라는 뜻을 사용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원격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리모트가 대체를 해서 리모트 워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은 텔레워크라고 주로 통칭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워크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고 그냥 원격 근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원격 근무라는 것에 대한 법적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게 실은 유연근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공공기관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그다음에 탄력근무 그리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있는데 실은 앞서 있는 3개는 대부분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늦게 출근하든가 늦게 퇴근하든가 아니면 몇 시간, 8시간이냐 7시간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탄력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원격 근무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즉 앞서 3개는 실은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뿐 사무실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재택이나 원격 근무는 실은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공간 또한 굳이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공간적인 제한 요소도 벗어던졌죠.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에 찬성하시는 비율이 90%입니다. 실무자분들이 대부분. 혹시 유연근무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아마 사장님이나 오너분은 안 계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님이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원하는 건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얼마나 시행되고 있을까? 국내 유연근무제는 약 15%가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대부분 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많이 사용되고 계세요. 그 중에 있어서도 금융이나 중공업 같은 분야. 뭐라 그럴까요? 산업 규모가 매번 큰 규모들.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각박할까요? 최근에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보이시는 것처럼 사무실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일한다가 16%고요. 집에서 일한다가 16%예요. 나머지 67%가량은 67%가 아니죠. 67% 맞나요? 아무튼 이 정도가량 사무실에서 일한다. 합치면 32%는 사무실이 아니어도 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유연근무를 통쳐도 15%였는데 해외는 미국은 이렇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야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 시장들은 어떨까?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을 좀 봤습니다. 여기 밑에 제가 프린트물에도 써있긴 한데 이 통계 자료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낸 거다 보니까 서로 딱딱딱 항목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재택근무 부분만 보면 원격 재택부분만 보면 한국이 4.1, 일본이 11.5, 미국이 38, 그리고 유럽은 없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유럽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앞서 있는 나라니까 그렇다 치죠. 근데 일본도 무려 12%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좀 일본 얘기를 저희 회사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좀 말씀드렸던 게 이 뒷부분에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도입한 기업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도입해보니 어떻든 그랬더니 약 절반 정도 이상은 좋더라 였습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들도 도입할 때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잘 될까? 불만스럽지 않을까? 생산성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처음 도입하고 2년 차에 지금 설문조사한 게 약 50% 정도가 만족스럽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35%는 우리나라로 치면 유연근무제를 통으로 쳤을 때 시차 출퇴근제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통으로 쳤을 때 약 35%가 적용이 되고 있다. 여기 뭐 주 4일제도 일본은 뭐 일본 접해 야후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도 적용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텔레워크에 대한 실패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2002년서부터 통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년 이상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정착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설문하는 것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꾸준하게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실제 18년도에 그 교통성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16% 정도는 우리 회사에서 텔레워크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만큼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일상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더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원격근무 장려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한 해에 올해만 편성된 예산 안에서 원격근무 도입하는 기업분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50%의 지원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방금 시엔토트의 권 차장님의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죠. 만약에 저에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원격근무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신다고 해도 이 정부 지원 사업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저희에게 컨택을 해오셔서 이걸 좀 홍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많이 모르신다고. 다만 여기 계신 분들 대기업 다니신다 계십니까? 설마 다 대기업 아니세요? 대기업 아니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안 되시거든요. 중견기업까지는 이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스에 오셨던 많은 IT 관계자분들 뵈니까 이미 원격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도 보면 이렇게 대기업 중에 7곳이 원격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격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관리적인 도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단순 관리적인 도구로만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원격 소프트웨어로도
얼마든지 원격 근무 환경을 구현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격 근무하는 거는 다 좋죠. 누구나 원격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뭐 굳이 몇 시간씩 출근 시간 절약해 가면서 집에서 근무하면 그 시간 동안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뭘 도입하려면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하는가? 이 역시도 이미 저희보다 미리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 좀 좋겠죠. 일본에서 실제 설문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이 항목들보다 설문조사 결과는 더 많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좀 중첩되는 그 답변들에 대해서 모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라 좀 힘들다. 우리가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모여서 일을 하시는 것도 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환경의 변화, 즉 내가 사용하던 PC, 내가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내가 사용해야 되는 파일들이 집이나 어디 외부에 나가면 그것들을 내가 직접 핸들링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뭐 개발 프로그램들, 엑스코드 같은 거 그것도 라이센스 사가지고 그러면 개인 PC에 개별적으로 다 기업에서 사주실 건가요? 더 비싼 소프트웨어들은 어떻게 다 사주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T 기기 관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PC나 모바일 다 잘 다루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IT 담당자라 하시더라도 내가 잘하는 부분은 잘 알지. 아이폰 다루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잘 못 다룰 수 있고 안드로이드 잘 다루는 사람은 아이폰 잘 못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무실에 있으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한테 금방금방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 나 혼자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했을 때 그렇게 장애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업무가 끊기지 않게 해줄 거냐에 대한 고민. 이 세 가지가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해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Keep the Interface라고 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즉 업무 환경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외부에서 근무하든 똑같은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업무가 이어질 수,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틀어짐 없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시 소통 유지. 내 옆에 있는 동료랑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내 밑에 층에 있는 동료랑 손쉽게 미팅 일정을 잡아서 회의하든 내가 원격 근무하는 와중에도 아주 손쉽게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업무 연속성이라는 측면입니다. 방금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애 환경, 그게 기기든 시스템적이든 장애 환경 시에 그 장애로 인해서 열심히 진행하던 업무가 흐름이 뚝 끊겨서 다시 처음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그러한 단절 현상을 없애줘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원격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치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압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익숙한 기존의 업무 습관 그대로를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미팅하든 커뮤니케이션 하든 업무 보든 문제 해결을 해주든 그런 습관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바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리모트 워크스라고 하는 원격 근무 솔루션을 말씀드립니다. 리모트 워크스라는 게 뭐냐? 단일한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모트 뷰라고 하는 원격 지원, 그다음에 리모트 미팅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그다음에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 이 세 가지의 툴들을 이용해서 리모트 워크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구조로 설명드려봤자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태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권차장님처럼 저희도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이 4분 정도 되는 드라마타이즈 영상이거든요. 한번 좀 보시면서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야마다와
집에서 원격 근무하는 스즈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야마다와 스즈키는 입사 동기입니다. 야마다의 하루는 회의로 시작합니다. 그건 스즈키도 마찬가지죠. 원격 근무를 하는 스즈키는 매일 아침 회사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야마다와 스즈키는 같은 팀입니다. 서로의 업무는 연결되어 있죠. 뛰어난 그래픽 디자이너인 스즈키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됩니다. 근데 노트북이 좀 구형이네요. 그래픽 작업이 가능할까요? 아, 회사에 있는 업무용 PC를 원격으로 이용하는군요. (2시) 야마다가 슬슬 피로를 느낄 무렵 스즈키는 아이와 함께 하원을 합니다. 리프레시되는 순간이죠. 야마다, 집에 일찍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즈키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회사의 IT팀으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아 간단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스즈키는 육아를 위해 원격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원격 근무라고 해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동료와 의견을 나누듯 화상으로 소통하고 회사에 있는 업무용 PC에 접속해 집에 있는 PC로 똑같이 작업하며 문제가 생겨도 원격 근무가 이어질 수 있게 원격으로 지원받으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던 모습 그대로 집에서 일하면 되는 거죠. 업무 습관의 변화가 필요 없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리모트웍스. 원격 근무. 내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상인데 혹시 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좀 요약돼서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뭐 앞서 나왔던 이제 제품에 대한 예를 들면 영상 안에 나왔던 뭐 원격 제어 리모트 뷰라는 것, 이 리모트 뷰가 일본에서 1위라는 것, 뭐 이런 자랑이고요. 리모트 미팅도 마찬가지고 영상 회의가 있고 영상 회의 역시 국내에서 이걸 영상을 장관상도 받았다. 리모트 콜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기업들이 리모트 콜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역시도 이렇게 좋다라는 내용들로 스스스 훑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그 야마다와 스즈키라는 캐릭터가 있었던 것처럼 한번 영상으로 지나갔던 그 하루를 다시 한 번만 다른 알과장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보죠. 저도 아침에 이제 아이를 등원시켜주거나 또는 학교에 보내기도 하는데 이 아침에 학교를 보내고 나서 사무실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는 직접 거래처나 아니면 뭐 집 앞으로 바로 직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랬을 때 저희는 아침 회의를 그래서 실제로 없앴거든요. 없앴다기보다는 일이 있으면 특히 영업직업들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서 화상회의 하는 걸로 다 대체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와서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아침에 바로 지출을 하면서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팀 또는 부서 간에 회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회의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동하는 중에 저녁에 뭐 약속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뭐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들 많이 겪지 않으셨나요? 뭐 휴가지에서든 아니면은 이동 중이든 그런 경우 많이 겪으시면 모바일로도 그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시기도 하고. 근데 다만 내 클라우드에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내 PC에 있을 경우에는 당황스럽죠. 누구한테 뭐 그거 어디 있고 어디 폴더에 있고 라고 하는 되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파일을 보내주고는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내 PC에 들어가서 요청하는 파일을 바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바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래처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프리젠테이션 직전에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쓰려고 했던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IT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원격 지원으로 바로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한 알바장이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가장 고민거리, 직장인들의 고민거리 5시에 외근을 끝내고 나서 사무실로 들어갈 거냐 집으로 갈 거냐 분들이 저녁에 있는 삶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이용하는 원격 솔루션 툴을 이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죠. 비생산적인 일은 이 사이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디서 도입하고 있는가? 기억실으시는 일본 사례입니다. 손포제펜이라는 일본의 거대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 계열사로 손포 시스템즈라는 곳이 있는데 총 인원이 1,500명인데 그 중에 무려 여성분이 3분의 1 정도 돼요. 500명 가까이 돼요. 우리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분들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일본은 더 심합니다. 생산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미 경력이 쌓인 베테랑 여직원분들이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크게 이 4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부담 중에도 일하기 쉬운 환경, 그다음에 업무 효율이라든지 편의성 증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서 저희 리모트 워크스 중에 리모트 뷰를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실은 보안과 원격은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격을 쓰면 보안에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격을 안 쓰면 보안이 안전하겠지. 그러시면서도 다들 보안 원격 쓰시잖아요. 원격 없으시면 아마 매번 서버실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원격은 관리자 권한이 워낙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또한 오히려 VPN보다도 더 완벽한 원격 환경을, 보안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관리자가 어떻게 보안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리모트 뷰가 유일하게 BMT를 통과한 솔루션으로서 손포 제품에서 지금 약 3,000개의 아이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좋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HD 플라워라고 하는 일본의 화훼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고 본사는 오사카에 두고 있으며 동교, 후쿠오카에 지사가 있고 물론 대리점들은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죠. 이런 곳에서 이분은 제가 얼굴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담당자분께서 리모트 미팅을 도입하셨고 이 리모트 미팅이랑 화상회의를 통해서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실제 사무실에서 지역에 있는 CS 담당자들하고 화상회의를 하시는 중이세요. 그랬을 때 과제 부분에 있어서 실은 이 세 가지가 가장 고민이셨어요. 출장, 즉 오사카에 있다 보니까 동경이나 큐슈 지방에 있는 영역으로 출장 가시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화상회의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 부담,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퍼포먼스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화상회의는 없을까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직원들이 부담 없이 또 다른 교육이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세 가지의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 도입한 후에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 출장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물론 비용도 절약되고 UI 자체가 워낙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손포 시스템즈, 그다음에 HD 플라워에서는 리모트 워크를 이렇게 도입하셔서 텔레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PC를 관리하실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화상회의로 언제든지 회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지원 리모트 콜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신속한 해결을 받으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에 있는 내 사무실 환경과 똑같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철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상시 소통을 유지시켜줘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습관, 업무 습관의 변화가 필요 없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저희는 변화가 필요 없는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필요 없는 혁신을 하실 때 리모트 워크가 1위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기업과 개인의 업무 환경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셔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생산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전문적인 캐드나 이런 게 회사에 있다면 그거를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내 집에 있는 내 컴퓨터에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네. 그 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뭐 스카이프나 이런 거 가지고 화상회의를 중국이랑 하는데 일단은 그 나라의 이제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면 화상회의 거의 못하고 그냥 저기 보이스만 하시죠 바꾸거든요. 그래서 뭐 스카이프 쓰다가 위챗 쓰다가 막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으시는지. 일단 그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뭐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업체 입장에서 뭐 조금 좀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거는 이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52시간을 뭐 적용을 하면서도 생산성 높게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하나가 내가 볼 때는 업무 시간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보면은 열심히 타자를 뭔가는 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채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고 지금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여기서 뭐 어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는 지금 이 원격 근무를 좀 도입하자고 저희 윗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몇 번 부딪혀보면 그 부분에서 항상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혹시나 있으신가 해서 생각 좀 해요. 1번부터 제가 짧게 지금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원격 제어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 통신사들에서 블룸버그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월 3천만 원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부서마다 한 개씩 다 있어야 돼요. 블룸버그 통신 시스템이. 그래야 외신 통신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모든 미디어들이 다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두지 않고 중앙에 한 대 두고서는 부서별로 원격으로 그걸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 재택근무자가 있거든요. 재택근무자가 그거를 원격으로 입혀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아마 설명이 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에 대한 부분 스카이프를 쓰시고 있어서
네트워크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대역폭이 안 나와서 끊기기 때문에 보이스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서버나 네트워크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뭐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스카이프는 기본적으로 SFU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SFU 방식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그 릴레이 서버를 두고 있어서 그 중간에 릴레이 서버가 선택적으로 네트워크를 전달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라는 게 미디어 데이터 양이 상당히 크잖아요. 일반 보이스보다. 그래서 그거를 미디어 서버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있는데 중계 서버 방식은 이거를 인디코딩 같은 데이터 처리를 해주지 않고 바로바로 중계만 해주기 때문에 엔드 터미널 단에서 그 인디코딩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하가 이 엔드 포인트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속도가 막 뚝뚝 떨어져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안제로 미디어 서버 방식이라고 하는 MCU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미디어 서버 방식은 이 엔드 터미널에서 오는 모든 영상 데이터를 미디어 서버에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모두 다 통합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만 보내줍니다. 엔드 터미널에. 그러니까 엔드 터미널에서는 하나의 파일만 그냥 디코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하가 확 줄죠. 하지만 이 역시도 단점은 있습니다. 고가인데다가 그리고 이게 그런 기능상 제약을 가져옵니다. 화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 제품에 이게 뭐 좀 외전적인 얘기지만 저희 제품은 이 SFU와 MCU 방식의 중간에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장점들을 딱 꼬집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긴다. 저희는 대역폭이 최저 300K만 나오면 화상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스펙이고요. 그게 두 번째까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와 서버 방식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그때는 실은 오히려 HR이 중심인 컨퍼런스였어요. 발표 드렸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평가 어떻게 하냐.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제가 먼저 여쭙습니다. 지금 혹시 KPI나 MBO로 체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KPI나 MBO와 실은 정량 측정과 정성 측정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량 측정과 정성 측정을 함께 했는데 직원들로부터 실은 불만이 없으십니까? 불만이 있으시죠? 그게 눈앞에 있는 결국 저는 일본에서도 이 텔레워커를 할 때 가장 많이 솔루션이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인사청문적 솔루션이에요.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는 어떻게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실은 대부분 근태관리예요. 근태관리에 그걸 두고 있고 실제 사무실이나 그 사무실 밖에서나 KPI에 대한 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량 방식은 어차피 산출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정성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거를 공정하게 하냐 안 하냐인데 정성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내 눈에 보이면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놀고 있지만 실제로 반대로 진짜 깊게 고민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그런 문화의 기반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실은 원격 근무를 하든 사무실에서 하든 직원과 경영진의 갭과 상호 간의 불만은 저는 풀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컨설팅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일본에서도 저희와 같은 고민을 제일 먼저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성공한 기업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너희는 정착을 했니? 물어봤더니 실은 직원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에게 한두 달 실행을 시켜보면서 계속 프로토타입으로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격 근무자를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도 어쩌면 오히려 더 원격 근무자에 대한 매니징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격 근무자에게. 그리고 원격 근무라고 해서 365일 다 사무실에 안 나오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몇 번이든 간에 약속된 날짜에 들어와서 지금 일의 진척사항에 대한 협의와 KPI나 MBO에 대한 달성 범위 등에 대해서 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제됐을 때 원격 근무도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없다면 제한된 시간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부수 쪽으로 오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서부터 이주명이었습니다.